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부제가 너무나 도전적인 책이에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아니,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내가 부자가 아닌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책은요,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부에 관계된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심리,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부에 해를 끼칠 만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하우젤이라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이 모건 하우젤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 세계에 알린 책입니다. 바로 이 책, 돈의 심리학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요, 한 장 한 장이 다 따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어서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놓고서 한 장씩 봐도 좋은 책이라는 거죠. 지하철 출퇴근길에도 말이죠. 각 장들은요, 돈에 대한, 그리고 투자나 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제시하고요, 그것이 왜 아닌지 설명해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서는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늘 현명한 결정으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1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워렌 버핏이 직접 밝힌 바로는요, 자신은 평생 400곳에서 500곳 정도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곳은 그중 딱 10곳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찰리 먼거, 그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가 덧붙이기를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 장기 실적은 업계 평균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손대는 것마다 빵빵 터트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0군데 나눠서 투자하고 그 중에 한 개가 20배의 수익을 벌어들여서 나머지 9개의 실패를 보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잘된 한 개, 이 사례만 알려지면서 엄청난 지혜와 해안을 가진 사람인 듯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면요,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좀 덜 받을 듯 합니다. 나는 왜 손만 대면 실패하는 마이너스의 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투자든 인생이든 성공하는 그 하나, 언제 성공할지 모르지만 빵빵 터트리는 그 하나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때까지 꾸준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싸움이 인생이든 투자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치러야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14장에 있는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라는 장도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상황은 변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중에 18세 때 정한 대학 전공에 따라 계속 자신의 커리어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자신한테 맞지 않는데도 대학 전공이란 이유로 억지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내가 한 결정을 미래에 내가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거에 내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에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투자나 자산 관리뿐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만한 여러 가지 심리적 오해들에 대해서 이 책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서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마지막에 돈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정리해주는 장이 있거든요. 그 장이 제일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인들 돈 쓰는 거 보면서 막 할부로 사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냥 소비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미국인들도 원래는 저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뀐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파병되었던 미국 인구의 11% 정도가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그전까지 전략과 저축을 강조하던 기조를 돌려서요,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게 됩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집이나 물건을 사게 하고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막 부추기는 거죠. 이때 신용카드도 처음 생겼더라고요. 마침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성공한 미국은요, 본격적인 호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중산층도 부유층도 다 잘 살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부가 넘치는 시절을 살았죠. 그러다가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경제 위기를 겪고 다시 미국 경제가 살아난 한 90년대 이후 시점부터는요, 이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위권의 부가 편중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간 학습된 미국인들의 감각은요, 경제가 좋아지면 함께 좋아져야 되는데요, 부유층만 좋아지는 이 현상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당함에 공감하는 미국인들 중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니만큼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요, 돈에 대한 자세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오해들을 많이 건드려 줌으로써 왜 그동안 나는 돈을 벌지 못한 것인지,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죠.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책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서 재미있고요, 소소하게 상식도 많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부재인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크게 반응하는지도 나와요. 시한 책방에 적용해보면 이래도 좋은가? 이거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 유튜브 영상도 조금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요, 조회수도 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맞나 싶긴 합니다. 이래서 부자가 못 되나 봐요. 감사합니다.